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한 후에 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웃과의 만남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고 늘 양보하고 참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는 관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는 법 말입니다. 얼마 전 한 동호회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젊은 회원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시는데 습관처럼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알겠어.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정작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회원들은 그 좋은 내용보다는 앞에서 하신 자기 비하의 말에 더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문을 여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겸손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도 상대방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뇌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신호가 말투와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에까지 스며들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겠어. 늙어서 그렇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상대방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그 수준에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에이, 어르신은 잔돈이 없을 테니 그냥 저희가 거둘게요. 예전의 나라면 그래도 되나? 미안해서 어떡해. 하면서 당황하거나 큰 지폐를 내밀며 이것밖에 없어서 하고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몫은 제가 정확히 내야 마음이 편하지요. 15,000원 드릴까요? 아니면 계좌이체 해드릴까요? 미소를 지으면서 하지만 또렷하게 말입니다. 정색을 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이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어머니, 내일 아침에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죠? 급한 일이 생겨서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당연히 봐줘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병원 예약이 있어서 2시 이후부터 가능하단다. 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나는 존중해야 할 계획이 있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단호함이 당신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내가 뭘 알겠어.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런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깎아내리기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 그룹에게는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말을 섞어서 들려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담담하게 들려준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기 비하가 섞인 이야기를 들은 그룹이 화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이야기의 내용 자체도 덜 기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원래 일치성을 추구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 그 평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욕은 아니지만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것 같지만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럴 때 해명하거나 변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은 어떤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였나요? 차분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해보니까 교묘한 무시를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당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편견이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니까 가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려워하셔서 설명해 드려도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헷갈리더라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이 야, 그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먼저 당황하면서 말을 바꾸거나 사과하게 됩니다. 외적인 대응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겉으로만 단호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그 흔들림이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자기 효능감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들도 어렵고 실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안 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거든요. 비결은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 대신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를 정하고 매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이불 정리하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나는 내 공간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통제감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뭔가 완성해낸다는 느낌, 그게 하루 종일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아침 뉴스에서 긍정적인 기사 하나 찾아 읽기.
요즘 뉴스 보면 우울한 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좋은 소식 하나를 찾아보세요. 작은 봉사활동 이야기라든지 누군가의 선행 이야기라든지 말입니다. 나는 내 하루의 시선을 긍정으로 시작한다는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 중 가장 쉬운 일 하나 완료하기. 영수증 5장 정리하기, 서랍 1칸 정리하기, 오래된 연락처 하나 지우기. 뭐든 좋습니다. 미뤄두었던 일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해치우는 것입니다. 나는 미루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효능감을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기. 5분 일찍 도착하기를 매일 실천하여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심어주세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과 한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5번째, 자신의 취향 당당하게 표현하기. 식당에서 아무거나 대신 저는 뜨거운 국물이 좋으니 된장찌개를 시키겠습니다.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선호를 분명히 말해보세요. 나는 내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성취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성공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실패와 후회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뇌의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성공 경험이 훨씬 많은데 그냥 기억 속에서 묻혀 있을 뿐이거든요. 잠들기 전 5분 혹은 조용한 아침에 과거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기억, 어려운 목표를 끝내 달성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경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대 때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접어야 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죠? 그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는데 요즘엔 그걸 잊고 살았네요. 이런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나는 원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살아납니다. 가능하다면 노트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 자기 긍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라고 말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신중해져서 실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나 실패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아직 배우고 있구나 하며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그대로 두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입는 옷을 계속 쌓아두면 새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낡고 불편한 인연을 정리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 험담만 하거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을 받고는 소식이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여 있는 관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관계는 성장이 없습니다.
현재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단축하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안부 정도로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구 중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니까 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만나는 횟수를 줄였더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좋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면 신기하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도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분, 산책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된 분, 취미 활동에서 만난 분, 이런 새로운 인연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대신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남의 험담 대신 좋은 소식을 나누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를 만듭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어 습관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라는 말 대신에 요즘 새로 알게 된 게 있는데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뭘 알겠어라고 하지 말고 제 경험으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기억력이 라는 말 대신에는 잠깐 정확히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해보세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신중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방식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써온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연구에서 21일 동안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21일 후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 그룹이 자존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에게 하는 말들, 그게 우리의 기분과 자신감을 좌우하거든요. 거울을 볼 때 늙었네, 초라해 보이네 대신에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세월의 지혜가 얼굴에 담겨있네라고 말해보세요. 실수했을 때도 역시 나는 안 돼 대신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아직 배우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바꾼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회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면 화내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표현해도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이 들어서 고집만 세다,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시간이 감정과 이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은 편도체에서 만들어지고 이성적 판단은 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편도체의 반응이 전두엽보다 0.2초 빠르거든요. 그래서 3초만 기다려도 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어르신들은 고집이 세서라고 했다면 먼저 내 감정을 정리해 봅시다. 화나고 무시당한 것 같고 서운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냥 상대방이 내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사실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경험에 바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깊게 숨쉬기.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어 보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둘째, 몸의 긴장 풀기. 화가 나면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턱에 힘을 빼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셋째, 관점 바꿔보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악의를 전제하지 말고 일단 실수나 무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매력은 단단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납니다.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차가워 보이고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 만만해 보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보다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워서요.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칙은 분명히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체면과 기분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실 만해요. 저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되 내 입장과 해결책은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의 방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해드릴게요 보다는 같이 해봅시다가 낫고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것이 상대방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 짓기, 자기 비하 대신 자기 존중, 작은 확신 매일 쌓기, 불필요한 관계는 서랍처럼 비우기, 언어 습관의 힘, 감정 조절의 기술, 단단함과 따뜻함의 균형. 다정함은 선물이고 경계는 포장입니다. 포장이 있어야 선물이 빛납니다. 내 마음의 따뜻함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경계라는 포장지로 싸서 정말로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굽히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존중해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만만해 보인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실제로 써보고 싶은 대화법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